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특별 대응팀을 구성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의회가 최영환 군산시민발전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청문위원들은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 반면 최 후보자는 시민발전 안정화에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중증자폐 장애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며 철저한 감사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특별 대응팀을 구성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 기간 운영에 나섰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폭염경보가 발령된 익산과 군산. 폭염경보는 10일 넘게 계속되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에 달하는 등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익산에서 3명, 군산에서 2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폭염 대응 기간을 운영합니다.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정하고 폭염 대응 합동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근로자, 농업인 등 관계부서 주관하에 분야별 맞춤형 폭염 피해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대응팀은 지역 이통장과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운영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보건 건강관리와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또 온열 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농업인과 근로자 등의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 순찰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경로당 등 무더위 쉼터 1000곳을 개방하고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배치하는 등 편의 개선에 나섭니다. 35.3km에 본격적으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28개소에 얼음과 생수를 비치하는 등 폭염으로 지친 시민들의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경로당 403개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여 상시 개방하고 축산 폭염 피해 대응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번 폭염으로 익산과 군산에서 돼지 2천여 마리와 가금류 13,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제빙기와 환풍기, 안개분무기 설치 비용 등 가축 사육 환경 개선과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또 피해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익산시와 군산시 관계자는 이 같은 폭염 피해 예방 활동과 함께 마을 방송과 재난안전 문자, 전광판 등으로 폭염 행동 요령과 주의사항을 전파하고 있다며 개인 차원에서 예방활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가 대응팀을 구성해 폭염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서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KCN 오형욱입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도내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주의 호우경보를, 익산 등 11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정읍 내장산 67, 정읍 52.2, 무주 설천봉 37, 순창 33, 남원 뱀사골 30mm 등입니다. 특히 정읍과 순창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북 순회 경선이 열렸지만 투표율이 저조했습니다. 전북 순회 경선은 지난 3일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진행됐으며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후보는 전북 발전을 강조하며 권리당원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참여율은 고작 20%에 머물렀고 이 중 이재명 후보가 84%의 득표율로 독주 체제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신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단독 출마한 이원택 의원이 찬성 86% 득표율을 얻어 선출됐습니다. 새만금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37809 공사기간을 단축해 내년 초부터 기업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매립된 부지는 산업용지로 용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청은 산업용지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제2산단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의 공동주택 건립에 대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매뉴얼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관계 법령과 심의 절차, 검토 유의사항,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설계자들은 이 매뉴얼을 활용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착공, 분양, 사용 검사 등 적합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새만금청은 올 하반기 건축 심의 기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군산을 찾은 방문객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군산을 방문한 관광객은 1,264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1만여 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고 전주는 7만여 명, 익산은 2만여 명입니다. 군산의 외지인 평균 체류 시간은 1973분으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1040분보다 933분을 초과했습니다. 군산시가 월명공원에 전망대와 달빛마루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월명공원에 130억 원을 투입해 54m 높이의 전망대와 트래블 라운지 등을 조성합니다. 전망대는 현재 건축 설계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오는 10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전망대 주변에 달빛마루를 조성합니다.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후보인 최영환 전 군산시 안전건설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직무수행 능력 검증이 공개됐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졌는데요. 인사청문위원들은 최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거론했고 후보자는 시민발전의 안정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시 국장 출신인 최영환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후보자. 5일 열린 군산시의회 인사청문 특위에서는 최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 후보자가 토목직 출신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워 전문성 부족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이미 다방면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그중에서 우리가 선발을 해서 군산 시민발전소의 문제점들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걸 개선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자를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이익을 대해서 아까 동료 성인식 의원님이 질문한 그 부분에도 에너지 기가, 매가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전문 용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직을 떠난 후 입사한 업체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퇴임한 후 곧바로 군산의 한 업체에 입사한 최 후보자. 불과 입사 6개월 전에 만들어진 신생업체인데 최 후보자가 입사 이후 3년 4개월 동안 군산시와 69건, 16억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회사를 바로 설립해서 69건을 수의계약한다? 이게 상상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후보자는 그 답변서에 썼더라고요. 나는 공무원들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충성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충성했다는 얘기잖아요.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은 회사 대표가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일단 입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시설직으로서 계속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소규모 업체고 그래서 개별 어떤 특채나 공채 그런 게 관계없이
의원들은 시민발전이 추진한 육상태양광 사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덕성과 경영 전문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유후부지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다각화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 철학을 내세웠습니다. 또 조직 정비와 실추된 이미지 회복에 적극 나서고 시민 발전의 경영 안정화에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주민 참여율을 늘리고 타 부서와도 협력하여 간접적인 사업도 병행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군산시의회의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는 6일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참홍어의 수산물 이력제가 내달부터 시행됩니다. 군산시는 참홍어의 생산부터 유통, 도매까지 이력 추적이 가능한 QR코드를 개발해 이달 말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부터 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2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홍어 어획량을 배정받고 전국 홍어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참홍어 주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해 재가까지 받아야 하는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익산시의 경우 올여름 수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17일이 소요됐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국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고 국토교통부는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주거복지센터는 전국에 59곳에만 설치됐고 도내에는 전주에만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미온적인 것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전북형 스마트 제조 혁신기업 인증 및 지원,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은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 군산의 인구가 2달 연속 2자릿수 감소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의 인구는 25만 8,585명으로 전달보다 79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6월 68명에 이어 2달 연속 2자릿수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는 4,3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92개 인구 정책 사업이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중증 자폐 장애 학생이 지난 6월 수련회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문제가 공론화되자 익산교육지원청은 오는 8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다며 철저한 감사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중학교. 지난 6월 1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학교 수련회가 진행됐고 중증 자폐장애를 가진 A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니 피해 학생의 팔에는 담배 모양의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어 A 학생 측은 같은 달 14일 학교 매점에서 또 다른 학생으로부터 비하성 발언과 욕설을 듣는 등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점심시간 매점에서 언어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범인을 잡고 있는데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또 갔었고요.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A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한 동급생은 당시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담뱃불로 지진 듯한 동그란 자국에 대해서는 A 학생이 넘어져 쓸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학생 측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 특수교사를 만나려 했지만 학교 측에서 병가 처리에 성사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수련회를 가지 않았다 해도 담배를 피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라이터를 수거했다는 말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학교 측에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를 생각하셨다면. 이상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오는 8일 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발생 2달이 돼서야 진상조사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등 11개 단체는 5일 일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측은 A 학생에 대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와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장애 학생 교육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장애 학생에 대한 해당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학교 측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며, 중증 자폐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호소에 뒤늦게 열리게 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당시의 정확한 상황이 드러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소방서 소속 50대 소방관이 근무 중에 숨졌습니다.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쯤 여산지역대 소속 소방관 A씨가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소방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6건의 현장 출동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도내 전역에 걸쳐 급경사지를 파악해 집중관리가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3년간 낙석과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900곳을 새로 발굴해 재난관리 포털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집중호우 때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급경사지 1,832곳이 관리되고 있고 이 중 100여 곳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0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만 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지난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만 원을 넘겼습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근 전북대 통합정보 시스템이 해킹돼 학생과 졸업생 등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천여 건의 민원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밝힌 이후 어제까지 나흘간 전화 603건, 이메일 374건 등 모두 977건의 피해 상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전북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총학생회와 동창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일에 운행해온 모심 택시를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토요일에도 시범 운영합니다. 2017년 운행을 시작한 모심 택시는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800m 이상이거나 버스 배차 간격이 3시간 이상인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루 평균 160명이 이용하고 있는 모심 택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이상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반려견 유기 및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를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동물이나 그 외 장소에서 기르는 동물로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등록은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또는 관할 시군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오형묵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군산에 인증 중고차 센터를 열었습니다. 군산센터는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상품화 시설과 출고 작업장, 배송장 등을 갖췄습니다. 월 120대까지 상품화할 수 있고 앞으로 400대까지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차의 군산센터는 경기 용인과 경남 양산에 이어 전국 3번째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교육청이 수시 대비 종합 지원에 나섭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달라진 입시 전형에 맞춰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이달 셋째 주부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맞춤형 진학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17일 원광대에서 의학계열 2차 입시 설명회와 8개 군 지역은 이동 진학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1.2%가 늘어난 3,180채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98채로 한 달 전보다 1.5%가 줄었습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오는 24일 글로벌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 주제는 문화 다양성 추억 상상화 그리기로 미술을 통해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참가 모집 부문은 미취학 아동부 15명, 초등 저학년부 15명, 초등 고학년부 15명입니다. 오늘 14일까지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신성건설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된 후 지역 저소득 가구와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에서는 타 지역에서 군산시로 전입하거나 평생학습을 처음 배우는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평생학습 및 해피데이 클래스 10개 강좌를 오는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운영합니다. 수강 신청은 8월 7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온라인, 방문 접수를 병행해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33도까지 오르며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